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분쟁 조정을 1분기 안에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앞서서 피해자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피해자들이 기자회견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인 셈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는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 오전 11시에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늑장 분쟁 조정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공대위는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금감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금감원의 시간 끌기로 인해서 재재심과 분쟁 조정이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피해 배상도 늦어져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는 등 감독 당국인 금감원의 책임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는커녕 원장직권의 특별 승진 제도를 만드는 등 염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스탁사인 하나은행 등이 고의적으로 펀드의 위험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태라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 펀드처럼 100% 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윤석헌 원장은 어제 비대면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계약 취소와 불안전 판매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이 법리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장도 라임에 이어서 옵티머스도 계약 취소 결정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윤 원장은 계약 취소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있고 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있다면서 계약 취소와 불안전 판매 중에 결론을 내게 되면 분쟁 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계약 취소로 가기 어렵다면 불안전 판매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손실 추정이 되지 않아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다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금감원이 분조위를 열고 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2월에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재재심을 열기로 하고 1분기 중에 옵티머스 펀드 분쟁 조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계약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여서 아무래도 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1월 초쯤에는 계약 취소를 전제한 분조위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분쟁 조정국에서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법률 자문을 받아서 계약 취소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안에는 분조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만에 하나 불안전 판매로 가게 되면 후폭풍이 꽤나 거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일각에서는 금감원 측에서 이 라인 무역금융펀드 계약 취소 결정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 조정에 부담감을 안고 있고 따라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안전 판매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이고 또 증권사 측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리 적용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펀드 계약 체결 당시에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했었던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또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인데요. 만일에 금감원의 수정 결과 불안전 판매 결정이 날 경우에 피해자들은 원금 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NH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 하나은행에 다자 배상을 촉구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조정에서 다자 배상안이 제시가 됐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치열한 또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분쟁 조정안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수긍할 만한 배상 비율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도 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고민이기도 합니다. 윤 원장이 어제 사모펀드 사태는 지금 금융의 감독 체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위와의 독립 갈등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작심 발언이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금융감독 체계의 분리 개편을 강조한 발언이었는데요.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이 다시 이번 발언으로 다시 불거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은 이 금감원 독립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작심한 듯이 아주 좀 오랜 시간 할애해서 답변을 해놨었는데요. 감독 체계 개편을 꼭 이뤄야 하냐라는 이유를 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사고를 들여다보면 대충 어떤 유형이 있다면서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가 위험을 창출하곤 하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해외 사례를 포함해서 다양한 독립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강화는 금감원의 그동안 오랜 수건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발언은 임기 종료 6개월 정도를 앞두고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또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산업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예, 내년 초면 옵티머스 펀드 피해 배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따로 있죠.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추운 거리에서 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기만 하는데요. 모쪼록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